미국민 현금 지원의 대상과 액수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어 어떤 방안이 선택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공화당의 6천억 달러 제안을 일축하고 1조 9천억 달러 패키지를 민주당만의 지지로 통과시킬 태세를 굳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과 비는 내일 오전까지 워싱턴 지역 곳곳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에게 제공할 현금 지원액을 놓고 타협파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중산층 이하에 한해 $1,000를 대안으로 제안했고 진보파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매달 $2,000씩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제공하자는 방안을 내놓아 어떤 방안이 선택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400 추가 지원안을 제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건설적인 아이디어는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을 백악관으로 초대하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 $1,400 추가 지원을 포함하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연방의회에서 본격 다뤄지기 시작한 데 맞춰 미국민 현금 지원액을 어떤 대상에게 얼마씩 제공하게 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타협파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바이든 패키지의 3분의 1 수준인 6,180억 달러짜리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국민 현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절반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수전 콜린스와 미트 롬니 등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의 대안은 연소득 개인 $40,000, 부부 $80,000 이하에만 성인 1인당 $1,000, 자녀 $500씩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소득별로 지원액을 줄여가는 페이스아웃을 적용하되 상한선으로 개인 $50,000, 부부 $100,000까지만 지급하자고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패키지를 포함해 현재까지는 개인 $75,000, 부부 $150,000까지 전액을 제공하고 그 위로도 소득 $100당 $5씩 줄여 페이스아웃함으로써 개인 $100,000, 부부 $200,000 이상의 고소득층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경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50,000, 부부 $100,000 이하의 소득계층은 현금 지원을 받는 대로 대다수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회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정 계층으로 좁혀 절실한 소득계층에 한해 현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 오마르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지오-코르테즈 등 진보파 민주당 하원의원 56명은 서명 서한을 조셉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보내 일회성이 아니라 매달 $2,000씩 성인과 자녀들에게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매달 $2,000씩 제공하는 방안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해 상원에 상정했던 법안이어서 채택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보파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미국 내 성인 3명 중 1명이나 각종 월납금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달 $2,000 지급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을 백악관에 초대해 서로의 입장을 나누는 등 의견 수렴에 착수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원안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달러짜리 타협안을 제안하자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일축하고 1조 9천억 달러 바이든 패키지를 민주당만의 과반 지지로 통과시킬 태세를 굳히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1,400 현금 지원을 연소득 개인 $50,000, 부부 $100,000 이하에만 제공하고 코로나 백신과 검사 예산 $1,200억 달러만 우선 시행하자고 제의했으나 백악관 과 민주당 지도부는 필수 요소화 시기에는 타협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새 대통령의 첫 번째 입법 과제인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은 결국 초당안보다는 민주당만의 지지로 일방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미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분야를 보다 특정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타협파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에 속한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팍스뉴스와의 일호 토론에서 우리가 제안한 총 규모는 6천억 달러이며 가장 시급한 코로나 백신 예산을 그대로 포함하되 $1,400씩의 현금 지원은 곧바로 사용해
경기 부양 효과를 볼 계층으로 좁혀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urs is about $600 billion. We are very targeted. We're targeted to the needs of the American people. Our money goes to that income level where we know it will stimulate the economy. 소선 콜린서, 미트 롬니 등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현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절반으로 대폭 축소해 연소득 개인 4만 달러, 부부 8만 달러 이하에만 성인 1,000달러, 자녀 500달러씩 제공하고 그 이후로는 소득별로 줄이되 개인 5만, 부부 10만 달러까지만 지원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에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주도하고 있는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은 CNN과 이를 토론해서 건설적인 아이디어들은 검토할 것이지만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들과 시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We can find a constructive idea to make this package as effective as possible. But the president is uncompromising when it comes to the speed that we need to act at to address this crisis. 특히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이미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의 통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듯 이번 주부터 민주당만의 과반 지지로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일방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를 굳혔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의 도움 없이도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 COVID relief has to pass. There's no ifs, ands, or buts. If we can't move forward with them, we'll have to do it on our own. 이에 따라 연방의회에서는 1일부터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 이어 상원이 거의 동시에 예산 결의안부터 통과시키고 예산 조정 룰을 발동해 1, 2주 안에 민주당만의 과반 지지로 최종 가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민주당만의 일방 통행으로 2월 중순까지 가결될 경우 2월 하순에는 $1,400씩 추가 현금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CDC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는 데 그쳤지만 오늘부터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연방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손수건이나 스카프로 마스크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강제 하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처벌 가능성이 더 많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CDC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는 데 그쳤지만 오늘부터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연방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대중교통은 비행기와 지하철, 기차, 선박, 버스, 택시, 공유 차량까지 해당됩니다. 항공사는 앞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 2,000명에 대해 탑승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항공사는 오늘부터 마스크 쓰기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만큼 승객들을 통제하기가 더 수월할 거란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탑승 전후 공항과 버스 정류장, 부두, 기차와 지하철역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개인용 차량 안에서나 상업용 트럭 운전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이거나 2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명령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강력 대처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1일 이후 1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CDC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9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명령을 작성한 바 있으나 백악관에서 거부당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100일간 마스크 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모든 연방 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또 지난달 26일부터 모든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에 입국을 원하는 승객들은 미국행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음성 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반드시 모든 승객의 음성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탑승이 거부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 메릴랜드주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감염자는 여행 기록이 없어 지역사회 전파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접종 중인 백신에 다소 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승인받았거나 앞으로 승인받게 될 백신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승인받은 백신에 다소 내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가 메릴랜드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브라질발 변이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은 강하지만 중증을 유발하거나 치명률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감염자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해외 여행 기록이 없어 지역사회 전파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보건 관계자들은 변이 바이러스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해 격리하고 검사하기 위한 추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전파 위험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공중보건 지침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작년 10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베이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8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처음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편 66%의 예방 효과를 발표한 존슨앤존슨사의 백신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그 효과가 57%로 떨어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모더나 등 다른 백신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백신 전문가 윌리엄 존 모스 박사는 여행 기록이 없음에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 박사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현재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보호 기능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중이 부스터샷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획기적인 메신저 RNA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최신 백신은 변종에 대해 덜 효과적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들 백신은 어느 정도의 보호 기능은 있지만 낮은 수준이라며 여기에는 존슨앤존슨과 노바백스에서 생산한 백신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모스 박사는 현대 백신 기술을 통해 제약회사가 백신을 쉽게 수정해 변종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스 박사는 백신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며 백신 회사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회사들은 이미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를 다시 표적으로 삼기 위해 백신을 수정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스 박사는 변종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알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를 추적할 때 감시와 추적 작업에 있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년 만에 많은 눈이 내린 워싱턴 지역은 내일까지 계속해서 눈과 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오늘 온라인 학습까지 취소했고 연방기관 근무자들도 휴가를 쓰거나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곳곳에서는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어제 하루에만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요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과 비는 내일 오전까지 워싱턴 지역 곳곳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DC 북쪽에서는 눈과 비가 섞여 화요일 내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DC 지역에서 2년 만에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눈이 비로 바뀌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빙판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도로는 수요일 아침 해가 뜨면서 녹기 시작해 목요일이나 돼야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DC 지역의 많은 학교들은 오늘 온라인 수업마저 취소한 상황이지만 페어팩스와 몽고메리 카운티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연방기관들도 좋지 않은 도로 상황을 고려해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쓰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버지니아주 경찰 당국에 따르면 일요일 오후 2시까지 접수된 교통사고 건수만 해도 250건이 넘고
230대가 넘는 차량이 눈이나 얼음에 갇혀 구조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눈이 비로 바뀌면서 예상보다 적설량은 적었지만 고속도로를 제외한 시내도로 곳곳은 눈과 얼음이 뒤엉켜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도 오늘 오후까지 72건의 충돌 사고가 있었고 37건의 차량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리엘 바우저 DC시장도 어제 오전 9시부터 내일 화요일 오전 6시까지 대설 경보를 발동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더스버그와 락스빌, 폴스처치도 어제 오전부터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도 많은 눈으로 인해 오늘 예약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하철과 기차는 정상 운행됐지만 일부 버스 노선은 중단됐으며 언덕이 많고 눈이 많이 쌓인 곳은 우회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DC의 내셔널몰에서는 대규모 눈싸움 대회가 열려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